교고 2학년 우리 한국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80쪽이고요. 우리 6월 민주항쟁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제일 위에 나와 있어요. 주제 열기 부분에요. 탁하고 친이 억하고 죽었다. 바로 1987년 1월 달에 1월에요. 경찰은 한 청년의 죽음을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분의 이름이 바로 박종철이죠. 박종철은 고문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하죠. 고문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건데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해요. 자,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전두환 정권의 마지막 해죠. 87년 1월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6월 민주항쟁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여기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프랑카드가 보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신부님들인데요. 예,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라고 하는 신부님들이고요. 여기 지금 사진 속의 얼굴이 박종철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고 박종철 추도 및 고문 근절을 위한 침묵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제 우리 6월 민주항쟁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987년이 되기 전에 사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많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에서 공안 사건을 날조하고 경찰의 무리한 고문 수사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86년도에는 부천경찰서에서 성고문 사건도 있었고요. 87년 1월 바로 이게 결정적 사건입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일어났고요. 여기에 더 불붙인 건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4월 13일 전두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호헌 조치를 발표합니다. 호헌 조치라는 게 뭐냐면요. 헌법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헌법은 우리 전두환 정권에서 만들었던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대통령 간선제의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87년 12월 대선을 치러가지고 전두환의 따까리 노태우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인으로 6월 민주항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6월 민주항쟁의 전개를 보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박종철의 물고문 사실을 사망 사실을 폭로하게 되고요.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이 돼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고문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 되게 유명하죠. 여기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이 학생이 이한열 열사예요. 그래서 1987년 6월 9일이죠. 6월 9일 연세대학교에서 결의대회를 하고요. 연세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전경들이 쫙 서 있다가요. 최루탄을 쏘게 되는데 이 최루탄에 직격으로 이한열이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외신 기자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봤던 영화 1987에서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이한열을 열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강동원이 입었던 옷이 이한열 열사가 이때 입었던 옷과 여기 보면 시계, 신발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그대로 재현을 한 거죠. 이한열 열사가 쓰러졌을 때 당시의 모습도 그대로 영화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을 외신 기자가 찍은 것을 영화에서 그대로 이제 나오는데요. 그 다음날 외신 기자가 찍은 이 사진이요. 다음날 미국 신문에 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권 실태를 이렇게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의 신문 기사가 나서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6월 9일 날 이제 체류탄을 맞게 됐고요. 바로 세브란스 병원에 옮겼는데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망하게 되죠. 6월 10일 국민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전개가 됐고요. 일명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는 도심의 직장인들도 허원철폐, 독재 타도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에 동참하게 돼요. 매일매일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되니까요. 결국은 전두환 정권에서 굴복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6.1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6월 29일 날 선언을 한 거죠.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81쪽에 자료 2에 6.29 선언이 나와 있어요. 여기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로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10월 달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명동성당 일대에서 주로 6월 민주항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가 명동성당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여기를 완전히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에워쌌고요. 그래서 명동성당 바로 옆에 여학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학생들이 이렇게 도시락을 넘겨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6월 민주항쟁의 의의를 살펴보면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고요. 민주화 진전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6월 민주항쟁으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6월 민주항쟁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이유는 이때 만들어진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오늘날까지 34년이 지났나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모두 다 5년씩 대통령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전에 배웠던 대통령들 보면 이승만, 박정희 굉장히 장기 집권했었잖아요. 여러 번의 개헌을 통해서. 그런데 87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헌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6월 민주항쟁이 시험에 나오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원 조치가 문제에 제시가 됩니다. 제시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박종철이나 호원 조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6월 민주항쟁이라는 걸 알게 되면 답은 우리 보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어가서요.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죠. 네, 198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87년 12월에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 김영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가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36.6% 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자, 노태우 정부가 1988년부터 92년까지 5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요. 자, 노태우 때 특징은 뭐냐? 노태우 정부의 특징은 여소야대의 정국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민주정의당이 35%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65%는 야당이에요. 야당이 훨씬 더 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할 때 야당에서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김영삼을 꼬십니다. 김영삼, 김종필을 꼬셔서요. 3개의 당을 합당하는 거죠. 이게 3당 합당이고요. 3개 당을 합쳐서 이름을 민주자유당이라고 해요. 자, 민자당이고요. 이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김영삼이 되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돼서 김영삼 정부가 성립되게 됩니다. 자, 이제 교과서 283쪽으로 넘어가서요.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가끔 가다가 김영삼 정부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시험 준비할 때 이 부분은 살펴봐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는데요. 34년 만에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자, 95년도에 34년 만에 실시된다라는 것은 이승만 정부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다가 박정희 때 가서 중앙정부에서 모두 다 뭐 광주시장, 북구청장 이런 사람들 다 임명을 했었죠. 그러다가 95년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금은 우리 손으로 뭐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뽑고 있는 거죠. 자,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고위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하게 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별표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93년도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투명한 금융거래가 정착되고 부당한 정치자금 거래가 방지됐다라고 합니다. 금융실명제는 여러분은 뭐 태어나기 한참 전의 일이라서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했던 그러한 정책이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불법 자금을 막을 수 있고 또 그 잘못된 부당한 정치자금 같은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실명제는 참 잘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 잘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한다 라고 해가지고요. 전두환 노태우에게 반란 내란 제목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여기 보이죠?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갔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 가서 대통령 특별 사면을 해줘서 풀려나게 된 거고요. 최근에 둘 다 사망을 했죠. 자, 이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1997년입니다. 97년이 김영삼 정부 말기인데요. 이때 외환 위기가 오게 돼서 우리나라는 IMF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때부터 98년부터 5년간 김대중, 이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뉴스 내용을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어요.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학생은, 자, 박종철의 이름이 보이고요.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답은 6월 민주항쟁을 고르면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요. 이한열 열사의 이름이 보여요. 이한열이 최루탄에 피격됐고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요.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다. 바로 6월 민주항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제가 6월 민주항쟁을 물어봤을 때 답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를 고르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밑줄 친 이 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면서 이 운동이 전개가 됐고요. 정부의 4.13 호원 조치에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고 합니다. 호원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던 이 운동은 6월 민주항쟁이 되겠죠. 그러면 6월 민주항쟁을 물어봤고요. 답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5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문제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 호원조치 발표를 배경으로 일어났다라고 했잖아요. 6월 민주항쟁을 묻고 있고요. 답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본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보이고요. 호원철폐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을 묻는 문제고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우리가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6월 민주항쟁의 결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 예를 들어 금융실명제라든가 또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눈여겨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통일을 위한 노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